대전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입니다. 대전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을 진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청소년 활동과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일상생활에서도 사용 가능한 응급처치법인데요. 이 앞에 보이시는 안전 가방에 들어있는 도구들로 응급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안전가방은 일상생활에서 비상상황 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 보이는 에코백에 넣어서 구성해 보았습니다. 가방 안을 보시면 이런 다양한 도구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구는 손소독 티슈입니다. 이 손소독 티슈는 다친 친구를 도와주거나 처치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는 대신 이 티슈로 손을 깨끗이 닦은 후에 처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손소독 티슈는 한번 사용하셨으니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텀블러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텀블러인데요. 여러분, 우리 몸이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만큼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담아서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 보았는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응급 상황에서도 이 텀블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는 일회용 밴드입니다. 이 밴드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 응급 도구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예쁜 캐릭터로 되어 있는 이런 일회용 밴드를 저희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올바른 사용법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제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손수건과 압박붕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일 중요한 도구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는 평소에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부분이 어디냐면 팔목이 아닌 발목을 제일 많이 다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도구로 발목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물건은 일회용 우비와 은박담요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캠핑 많이 가시죠? 야외 활동이나 캠핑하러 가면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많이 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구들을 어떨 때 사용하면 좋을지, 어떨 때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가방에 대한 소개는 이것으로 마칠 거고요. 지금부터는 안전 가방 안에 들은 도구들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도구들을 가지고 처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도구는 손소독 티슈입니다. 여러분들이 비상 상황 시에 처치 전에 사용하라고 이렇게 안전 가방에 넣어놨어요. 사실 처치의 기본적인 원칙은 처치를 하기 전에 손소독 티슈가 아닌 물과 비누로 손을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주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비상상황 시에는 그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손소독 티슈로 손을 깨끗이 닦고 처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왜 손을 깨끗이 닦고 처치를 해야 되냐면 환자가 혹시 피가 많이 나거나 이럴 경우에 세균이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깨끗이 닦고 처치를 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텀블러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자주 사용하는 이 텀블러는 물을 먹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 상황 시에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사용을 하냐? 여러분들 혹시 발목을 삐었을 때 여기 보이는 얼음을 이렇게 넣어서 냉찜질을 하는 대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상처가 났는데 그 부분에 이물질이 있을 때 이 물을 이용해서 씻어내는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텀블러를 준비해 보았어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일회용 밴드인데요. 제가 가위를 준비한 이유는 여러분들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회용 밴드는 우리 친구들이 다쳤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품 중 하나인데요. 이 밴드를 잘못 이용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이 밴드가 열어보시면 이렇게 캐릭터가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뒤에를 살짝 이렇게 해보면 거즈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즈 부분을 여러분들이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오염이 된 상태에서 붙여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상처에 붙여버리게 되면은 상처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상처가 더 덧나거나 진물이 나거나 이렇게 더 감염되고 오염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밴드를 사용을 할 때는 잘 안 뜯어지네요. 사용을 할 때는 거즈 부분 만지지 말고 이렇게 청결한 상태에서 상처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상처가 있다고 생각해주세요. 네,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거즈가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처에 붙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런 부분만 다치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정말 많이 다쳐요. 이 손가락을 정말 많이 다치는데, 손가락은 평평한 곳이 아니라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밴드를 붙이게 되면은 이 밴드가 자꾸 들뜨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밴드를 들뜨지 않게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밴드를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거즈 부분이 있는데, 이 거즈 부분을 빼고 이 끝부분을 이렇게 길게 자르세요. 거즈까지 자르시면 안 되겠죠? 이렇게 자른 후에 밴드를 붙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가락 관절 부분에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손가락이 관절 부분에 만약에 다쳤을 경우 붙일 때는 아까 똑같이 거즈가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붙일 거고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지금부터는 잘 보세요. 이대로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X자로 이렇게 X자로 겹치도록 이렇게 붙여주세요. 자, 한번 움직여 볼까요? 네, 이렇게 움직이면은 아까보다도 움직이기 좀 더 편해지고요. 그리고 X자로 이렇게 붙였기 때문에 들뜨지 않아요. 제가 한번 붙여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일자로 자르지 않는 상태에서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붙였을 경우는 손가락이 잘 불편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다 들떠요. 그래서 손을 씻고 나서는 밴드를 떼버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여드렸던 것처럼 일자로 자른 상태에서 이렇게 붙이면 많이 들뜨지 않고요. 그리고 손을 씻고 나서도 충분히 밴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회용 밴드를 붙일 때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즈 부분이 오염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관절 부분에 이렇게 붙이실 때는 일자로 자른 상태에서 X자로 겹치게 해서 붙여주시면 조금 더 관절을 사용하기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이 손수건과 압박붕대입니다. 자, 손수건을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발목을 삐었을 때 손수건을 이용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 이 손수건을 묶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들고 있는 이 손수건을 터치를 보여드릴 때는 두 개를 묶어서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이즈에 맞게 저희가 제작을 해서 준비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터치를 보여드릴 때는 이 사이즈가 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묶어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묶어서 사용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아픈 부위에는 겹치지 않도록 사용을 해서 처치를 해주셔야 되는 게 제일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현재 여러분들 보이는 손수건을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처음 접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위에 있는 꼭지점을 한 번 더 접어주세요. 그래서 2번, 그리고 마지막 3번. 이렇게 접어둔 상태에서 여러분들 처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매듭을 이제 묶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매듭을 묶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묶는 방향입니다. 묶는 방향인데 여러분들이 매듭을 단단하게 매면서 매듭을 풀 때도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통 매듭을 묶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묶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일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위로 올라가는 매듭이 아래에 내려가면요, 이렇게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는 매듭이 다시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위에 올라가는 매듭이 올라가서 나오면 또 위에 있는 매듭이 또 올라가야 돼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묶으면 단단하게도 묶어지지만 풀을 때도 이렇게 쉽게 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천천히 여러 각도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위로 올라갔습니다. 매듭이 이쪽 손에 여러분이 보이는 왼손으로 매듭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반대손인 오른손에 있는 매듭이 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묶어주시면 단단하게 묶을 수 있고 풀을 때는 쉽게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여러 각도에서 천천히 보여드릴 거니까 충분히 연습하세요. 손수건 매듭 매는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일부러 색깔을 2개 다른 손수건을 준비했어요. 초록색이 아닌 파란색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파란색 손수건이 위로 올라가게 매듭을 한번 묶어주세요. 자,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 다음 파란색이 또 위로 올라가게 해서 매듭을 묶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매듭이 잘 풀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 매듭을 아예 풀 때는 이렇게 제껴서 쭉 밀어주면 이렇게 풀어줍니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파란색 손수건이 위로, 다시 한번 묶을 때도 파란색 손수건이 위로 그대로 묶어줍니다. 자, 매듭을 잘 보시면 이렇게 매듭이 잘 묶여져 있는데요. 풀을 때는 이렇게 손수건을 제껴서 풀어주시면 쉽게 풀어집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손수건으로 처치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를 잘 보셔야 여러분들이 비상상황 시에 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눈 크게 뜨고 잘 보세요. 자, 제가 지금부터 처치를 할 건데 신발을 벗지 않은 상태에서 처치를 할 거예요. 왜냐면 발목을 삐는 경우는 보통 신발을 벗는 경우보다 신발을 신었을 때 많이 삐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처치를 할 거고요. 이 뼈가 만약에 부러졌을 경우에는 손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억지로 신발을 벗기고 처치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지 않은 상태에서 처치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매듭법을 이용해서 지금 손수건을 2개를 연결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묶은 매듭은 처치 부위에 직접적으로 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발목을 다쳤기 때문에 신발 위에 이렇게 접은 손수건을 중심을 잘 잡고 이렇게 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아래에서 교차시킵니다. 그 다음 발등 뒤로 갑니다. 발등 뒤에서 교차시키고요. 이 상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너무 당기게 되면은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좋을 수 있어요. 너무 세게 당기지 말아주세요. 이따가 세게 당기는 부분이 분명히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교차시킨 다음에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발등 위쪽 앞에서 한 번 더 교차를 시킬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 하셨나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 하셨으면 반 이상은 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자,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위에서 묶는 게 아니고요. 다시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발목 뒤쪽, 뒷부분으로 통과시켜 줄 거예요. 발목 뒤쪽에서 통과시켜서 한번 살짝 잡아당기세요. 잡아당길 때 이런 식으로 잡아당기게 되면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짝만 당겨주시고 아까 알려드린 매듭법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보기도 싫지만 나중에 움직였을 때 걸려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아서 안 보이게 마무리까지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발목을 압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압박붕대를 이용해서 발목이 삐었을 때 처치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방법은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저희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압박붕대를 만약에 사용하실 경우는 이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압박붕대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붕대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붕대를 사용하실 때는 양손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편한 손이 기본 메인 손이고요. 반대쪽 손은 이제 부가적으로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발목을 감을 때는 어떻게 감냐면 위에부터가 아니에요. 위에부터가 아니고 발등부터 시작해서 발목을 감고 마무리는 위쪽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등을 감을 때는 처음에는 발목을 감싸서 감아보도록 할게요. 발목을 감싸서 감아주시고요. 다음 발목을 고정을 시킬 겁니다. 발목을 X자로 감아서 고정. 자, 다음은 이제 발목 위로 올라갈 거예요. 발목 위로 올라갈 건데 여기서 마는 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같은 쪽을 계속 이렇게 말아주는 게 아니고 3분의 2 정도만 교차하면서 올라가줘요. 자, 그리고 마무리는 보이는 곳에 이렇게 넣어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발목 처치를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환자의 발목이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처치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보이시는 이 마무리가 정면에 보여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걸 풀어서 처치를 저희가 미리 해놔도 이거를 풀어서 나중에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되는 부분은 정면이 보이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맞죠? 네. 자, 이 안전 가방에 보시면 저희가 사용하지 않았던 두 가지 도구가 있어요. 제가 입고 있는 이 휴대용 우이 그리고 움박담요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휴대용 우이는요, 일회용이에요. 한 번만 사용하고 버리시면 되는데요. 비가 올 때 비를 맞지 않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옷이고요. 우비라고도 많이 하죠. 우산보다는 부피가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관하거나 가지고 다니기 좋기 때문에 재난 상황 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고 다니시는 도구 중에 하나고요. 다음은 움박담요 어디 갔죠? 네, 주세요. 다음은 움박담요입니다. Emergency Bracket이라고 써있어요. 자, 이 움박담요는 전 세계 각종 사고와 재난 현장에서 환자와 이재민들에게 지급되는 재난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이 움박담요는 이렇게 얇은 비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속 진공증착으로 코팅을 다 되어 있어서 금색이나 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상황 시에 여러분들 추위를 이렇게 막을 수 있고요. 그리고 체온을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별로 안 따뜻한데. 아무튼, 네,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요번에 태풍이 되게 크게 왔었잖아요. 그때 이거를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많이 추웠기 때문에. 네, 조금 덥고 있으니까
좀 덥네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오늘 동영상 내용 잘 보시고 많이 연습하셔서 꼭 필요한 상황에 저의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에 만나요.